자, 이 영상을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소리를 올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손흥민 선수가 등장을 하자 이번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현장 관중들은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의 얼굴이 나오자 들리셨나요? 정말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축구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홍명보 감독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겨우겨우 팔레스타인 예선전 1차전을 보냈는데 아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12년 전에 행가래를 탔었던 홍명보 감독, 드디어 오만전은요 약속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과 홍명보 감독은 과연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는요 홍명보 감독에게 있어서는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2012년 런던 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 원정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고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던 곳이죠. 자, 무득점 무승부 무전술, 최악이라고 평가를 받은 이번 팔레스타인전 이후에 12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 팔레스타인 쇼크를 이겨내고 승전골을 올릴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5일 팔레스타인전 졸전을 치렀지만 이제 국가대표팀은 10일 날 오후 11시 무스카트의 술탄, 여기에서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2차전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문제는 이라크가 오만을 상대로 1대0으로 이겼다라고 하지만 오만이 최하위에 있다 하더라도 방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만 같은 경우 이라크 원정에서는 패배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오히려 이라크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되어져 있죠. 대표팀 역시 이 오만 원정에서 2003년도 10월 아시안컵 예선 후반에만 내리 3골을 내주며 1대3으로 아주 패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만 쇼크라고까지 했는데요. 자, 과연 팔레스타인전에서도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홍명보 감독 국가대표팀이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다만 홍명보 감독에게 있어서 이 장소는요 런던 올림픽 때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참 행가래도 치고 신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정작 팔레스타인 선수들은요 선발 라인업 11명 가운데 6명은 소속팀도 없는 그런 선수들이 나와서 정말 눈물겨운 사투를 했다. 한국인으로서 이 한국 축구를 응원해야 하게 되는데 팔레스타인 선수들이 미워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홍명보 감독의 무전술, 축구협회의 무능함이 버무려져 있었던 첫 예선전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감독은 난생 처음이었다라고 말을 한 박지성 선수, 힘겹게 입을 열었죠. 홍명보호를 둘러싼 민심은 나락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시작부터 얼룩졌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결국에는 팔레스타인보다 피파 랭킹이 높은 팀이 3개 팀이나 되는데 험난한 여정만이 남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현수막이 잔뜩 걸려져 있는 이 상황 속에 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경기를 보고 있는 표정을 보십시오. 정몽규 협회장이나 홍명보 감독이나 카메라에 잡혔을 때 여기 현지에 있는 많은 축구 팬들은요 엄청난 야유를 보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기조차 싫었을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번 사태에 대하여 박지성 선수는 굉장한 우려를 표했어요. 한국에서 축구를 시작했고 여전히 축구계에 있지만 우리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홍명보호에 대해서도 우려를 했습니다. 보통 새 감독이 왔을 때 큰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시작하는 감독은 솔직히 처음이다. 프로스포츠에서는 결과가 중요하고 결과가 과정을 이기는 때가 많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너무나 커서 결과가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 이것이 최악의 사례를 놓고 말았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정몽규 홍명보다가 96위와 졸전을 펼쳤고 팬과 축구협회가 대립하는 이런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논란 속에서 출렁한 홍명보호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뭐 너무 많은 경기에 대한 분석이 많기 때문에 핵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번 경기에서 무려 슈팅을 16개나 쏟아부었고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팔레스타인에게 첫 골조차 넣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돌파해서 걷어찬 멋진 슈팅은요, 골퍼스트를 맞고 튕겨져 나왔고, 이강인 선수의 기가 막힌 패스는요, 황인범 선수의 발에서 골이 터지는가 싶었는데 이것마저 팔레스타인 수문장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겹게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이강인, 그리고 많은 해외파 선수를 홍명보 감독이 제대로 지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초반부터 조직적 수비에게 굉장히 고전했는데 이 한국은 단조로운 전술만이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4-3-2-1 이 전술 자체가 굉장히 고리타분한 옛 시대 옛날 축구의 형태다라고 비판하는 축구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패스가 원활하게 돌지 못했죠. 이강인의 개인 능력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돌파구를 마련하여 제가 말씀드렸던 전반 41분 황인범 선수의 기가 막힌 슈팅이 있었지만 결국 이것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후반에 오세훈 선수와 황희찬 선수를 차례로 투입하며 변화를 꽤 했지만 결국 이 선수들만의 호흡으로 무언가를 찾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초조함이 심각하던 후반 이강인 선수의 절묘한 롱패스를 전방에 침투한 손흥민이 잡았지만 결국 골키퍼까지 제쳤던 이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하늘마저도 이번 홍명보호에 지탄을 보내는 게 아닌가. 솔직히 골키퍼 조현우 선수가 슈팅을 막아내지 않았다면요, 오히려 역습을 허용하면서 제가 볼 땐 실점까지 있었을지도 몰랐을 거다, 뭐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홍명보 나가가 역시 종료 순간 메아리 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홍명보호 첫 경기는 정말 이 고구마 좌우 전환, 전술의 부재가 있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쪽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위치했던 좌우에 이 전환이 되지 않은 건 코칭 스텝의 전술적 문제라고 입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참패 수준이라고까지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4-4-2 포메이션 전술, 예전과 똑같은 경기 전술을 들고 나왔어요. 이런 수비적인 형태, 4명과 4명이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에 걸쳐져 있고 2명밖에 공격이 없으면 이거 완전 수비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전반전에 2골은 넣었어야 하는데 유효 슈팅이 1개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해설위원은요, 실망감을 뛰어넘어 당황스러웠다라고까지 이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대표팀의 사령탑이 됐지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결과는 가져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마저도 최악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경기력 자체도 유럽파를 모두 불러들여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홈 경기에서 그것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좌우 전환의 속도가 현저히 느린 것이 저조한 공격력의 원인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빌드업의 템포, 좌우 전환의 속도는 무조건으로 더 높여야 한다. 특히 왼쪽에 있는 손흥민은 터치라인 부근에 붙어 있었고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누비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아시아 국가들이 손흥민에게 2명 이상의 지금 수비를 붙이고 있는 만큼 손흥민을 미끼로 반대쪽에서 오히려 찬스를 만들어내는 패턴, 1차 빌드업에서 좀 더 빠르고 직선적인 공격으로 바로 뒷공간을 파고드는 공격 루트, 이런 것들을 준비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선수들에게만 의지했었던 무능한 전술이었다라는 거죠. 중앙을 통한 공격 전개에도 실패했고 경기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도 못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전반전 공격이 너무 좌우 양측 측면으로만 치우쳤다라는 거죠. 이 중앙과 하프페이스 활용이 심각하게 부족했다. 쉽게 말해서 선수들이 경기장 전역에 퍼져 있다 보니 패스의 거리가 길어지고 순간적으로 빠른 판단을 못하게 되면서 측면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공이 결국 뒤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또 공수의 간격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결국 감독의 능력이었고 전술적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선수를 어디에 배치해서 중앙 부분을 잘 활용할지에 대한 해법이 없었기 때문에 좌우로 겉만 도는 형태가 반복된 겁니다. 세트 플레이라고 하죠. 선수들끼리 스루 패스와 과감하게 터치를 주면서 중앙을 먹어가며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플레이가 이 강력한 유럽파 선수들을 다 모아두고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프리킥 때의 모습조차 홍명보 감독은 아무런 전술을 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이 홍명보 감독 사태의 최악의 경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전술도 스피드도 에너지도 부족했으며 손흥민 선수는 제대로 휴식조차 하지 못했다. 풀타임을 뛰게 만들 것이 아니라 전술적으로 교체를 활용했어야 한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김민재 선수는 이 팬들과 뭔가 원치 않은 불협화음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사실 이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경기가 남아있다. 남은 경기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끼리라도 처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상은 허리에 손을 얹고 관중에 항의한 김민재 선수에게 손흥민 선수가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손흥민 선수와 다른 모든 선수가 고개 숙여 인사하는데 수비수였던 김민재 선수가 허리에 손을 탁 얹은 채 인사도 하지 않은 이런 모습. 뭐 기강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술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의 무능함, 국가대표의 단결력이 부족했던 이번 모습은요. 최악의 사례를 보여줬고 급기야 김민재 선수는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다. 희대의 망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최악의 사태, 월드컵 탈락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지금 빗발치고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겠지만 홍명보 감독이 이 팔레스타인전 전날 뭐 술집을 갔다, 술을 마셨다, 목격을 했다. 보이십니까? 이 가짜뉴스 영상이 판을 칩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가 11만 회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자, 왜 이런 가짜뉴스가 나왔느냐? 제가 살펴보니, 자, 보니까 이 WBC 대표 선수 3명이 2023년도에 음주 파문으로 징계를 당합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어떤 말이 있었느냐? 2000년도 올림픽 때 대한 이야기도 쏟아졌고, 그 이후에 2007년도 이 음주 사태,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브라질 월드컵 때 2014년도 그렇게 패전을 했음에도 선수들과 다 같이 현지에서 술을 마셨던 영상이 돌았기 때문이죠. 이 2007년도 사태는 국가대표는 안 되지만 K리그는 뛸 수 있다. 음주 무리 징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가대표 자격 정지 1년을 받게 됐는데 2007년도 아시안컵 대회 기간 중 음주로 무리를 빚었던 이 3명의 선수 이훈재, 우성용, 김상식, 그 외에 이동국 1년 정지 징계가 내려졌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이야기들,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 때의 홍명보 감독이 있었던 그 술자리 모습들, 자, 이거를 짜집기 해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홍명보 감독이 이번 팔레스타인전에서도 술집에서 목격이 됐다. 자, 홍명보 감독이 얼마나 지금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하지만 명백하게 이건 가짜뉴스라고 좀 정정드리고 싶으며, 안 그래도 머리 아픈 홍명보 감독에게 있어서 더욱더 초조함을 느끼게 만들 수밖에 없는 현재의 사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죠? 손흥민과 이강인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한국 선수 파악 잘해서 선임했다기에는 아쉬운 첫 경기 내용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말까지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글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좀 전달해 드려 볼게요. 우선 이 경기장의 분위기가 왜 최악이었겠습니까? 한국 축구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거기 때문이죠. 물론 이 많은 붉은 악마 국가대표를 응원하는 팬들은요, 절대로 이 선수들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한심한 축구협회, 말도 안 되는 선임 과정에 있는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터져 나왔던 거죠. 급기야 협회장인 정몽규 나가,
손흥민이 왔지만 그럼에도 매진이 실패했다. 이것은 보이콧 운동에 참여한 강력한 축구 팬들의 의지가 보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보통 손흥민 선수가 오게 되면 뭐 완전 매진은 따놓은 당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경기력이 될 수밖에 없었다. 팔레스타인전에서 우리 선수들 설령우 선수 같은 경우는 중간에 다리 부상이 염려될 정도로 부축받아 나갈 만큼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축구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요, 누구 하나 설렁설렁 뛰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이 분석 내용을 좀 살짝 살펴보면 손흥민하고 이강인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홍명보 감독의 이 무전술에 대한 비판 아주 폭등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에서의 이 부족함이 결국 한국 축구의 패배로 드러나게 되었다, 뭐 이런 말도 상당히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 홍명보 감독이 한 역할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무전술이다, 이러한 말이 많은데요. 실제로 보면 이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간판 스타들의 활용법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패스하기 어려운 위치에 딱 붙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요, 좌측과 우측, 윙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 뭐 여기까지는 두 사람 다 소속팀에서 자주 하는 평소 포지션이지만, 문제는 두 선수가 전형적인 윙어가 아니라는 점이었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45도 각도에서의 슛이나 아예 문전 침투를 통한 슛, 컷백 상황을 즐긴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태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단순히 양쪽 사이드에만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독특한 각도, 그리고 정면 돌파, 컷백, 커트하면서 치고 나가는 그런 순간적인 돌파력이 굉장한 선수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강인 선수 역시 플레이메이커가 뭡니까 여러분? 아예 그냥 골을 만들어 나가는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안쪽으로 파고들고 슛, 거기에 패스까지 다 능수능란하지 않습니까? 측면이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 즉 중앙 지역으로도 돌파할 수 있는 두 선수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위력이 살아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이 초반 경기를 보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양쪽 측면으로 넓게 벌려선 채로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안쪽으로 좁혀서 배치될 수 있었지만 그때는 상대 진영 쪽이 아니라 경기장 중앙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없었고 빌드업 하는 거에 도움을 주는 게 고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에게 중앙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제공하는 것이 전혀 국가대표팀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아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잘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 결국 측면부터 양쪽 측면에서 공을 주고받으며 중앙으로 진입하는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유일했는데, 이재성 같은 선수는요, 기존 경기들에 비하면 이 경기 자체에 참여하는 빈도가 너무 낮았다라는 겁니다. 후반에 들어서 한국의 득점이 더 급해졌고 상대의 수비 대응이 많이 붕괴된 뒤에도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그때 가서 중앙에서 자리를 잡고 득점을 노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이 모습은요, 홍명보 감독의 지시인지 두 선수의 판단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홍명보 감독이 경기하는 내내 아마 뭐 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사실상 홍명보 감독이 옆에 가서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에게 이렇게 해라 지시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카메라에는 거의 안 잡혔던 것 같아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결정적인 프리킥, 이강인 선수의 기가 막힌 감아차는 공 슈팅 모습도 두 선수 간의 현장에서의 즉흥적인 의견으로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강인 선수는요, 아시안컵 때도 맹활약을 보였는데 예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후반으로 갈수록 더 날아다니는 스타일이다라는 겁니다. 경기 초반에 이강인은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잘 진입하지 못했고 너무 측면 또는 후방에서 공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특기인 좌우 전환 패스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로 부정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에는 마지막에 경기 발동이 걸리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런 선수의 배치, 선수들이 프리킥을 찰 때의 전술, 또 이번에는 선수의 위치를 바꿔야겠다라고 판단하는 모든 것은요, 다름 아닌 바로 국가대표팀 감독인 홍명보 감독이 전도 지휘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선발 출전 명단은요, 클린스만 감독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요, 오세훈, 황희찬 등이 투입되며 후반부의 분위기 반전을 좀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강인 선수와 오세훈 선수, 특정 선수에 대한 이 실력에만 의존을 할 뿐 홍명보 감독의 전술은 어디에서도 보일 수 없었다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게 된 겁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홍명보 감독이 잔디 탓이다, 또는 대표 선수들이 휴식이 부족해서다, 전부 다 핑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골키퍼의 선방 슈퍼 세이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자, 그런데 사실 이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휴식이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여기 쭉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팔레스타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요, 아예 소속팀이 없어서 1년 가까이 보낸 선수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슈팅을 막아낸 이번 경기의 골키퍼 라미 하마다 선수는요, 오늘 경기를 뛸 수 있어서 영광스러웠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강팀과 이렇게 무승부를 끝내서 너무 기쁘다라고 말을 했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어쨌다 라고 하지만 이건 역시 팔레스타인 선수들을 보면 핑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B조 4위를 기록하면서요, 이 오만전에서 패배하는 순간 본선행의 빨간불, 월드컵 진출도 못하고 탈락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니 이 홍명보 감독 월드컵 본선행마저도 어렵다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나 다른 많은 선수들은요, 오히려 홍명보 감독을 믿고 따른다, 이번 경기가 부족했던 건 내 탓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잘잘못을 돌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김민재 선수가 실수를 하나 했다라는 일침이 나왔죠. 손 허리를 올리고 부탁할게요, 팬과 대치한 영상이 아주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많은 붉은 악마 팀들이 사실 선수들에 대한 야유가 아니라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의 야유를 보냈는데, 김민재 선수는 이 팬들에게 다가가서 부탁한다라며 2번이나 요청하고 허리에 손을 올린 채 이 야유를 보내는 관중석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리고 야유를 보내는 붉은 악마를 쳐다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습니다. 자제를 부탁하는 모습이었지만 이게 굉장히 좀 김민재 선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이유가 돼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붉은 악마는요,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선수들이 지기를 바라는 응원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붉은 악마 측에서는요, 사실 이번 사태, 경기가 사실 잘 풀리지 않았지만 경기 종료 후 김민재 선수가 이 붉은 악마 측으로 와서 좋은 응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선수와 관중 간의 설전은 없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의 이런 황당한 모습, 당연히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고 야유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협회는 이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선수들은 응원했고 협회와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그리고 김민재 선수 홀로 선수단들이 붉은 악마 측에게 인사할 때 관중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는 영상이 퍼지게 됐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다. 공격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다. 선수들을 응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뭐 너무 안타깝지만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뭐 또 안 좋게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일었죠. 결국 손흥민 선수도요.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손흥민 선수마저도 경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김민재 선수의 모습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 역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김민재 선수는 당시에 이 요주와 키미히의 공식 인터뷰가 갑작스럽게 진행됐고 김민재 선수는 구단버스로 말없이 들어갔다가 당황한 담당자가 김민재를 데려오기 위해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라커룸에서 나온 김민재 선수를 당시에 확인할 수도 있었죠. 약간 욱하는 성격이 있지 않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황인범 선수는 달랐어요. 야유가 경기에 영향을 미쳤냐? 전부 다 변명이다.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집중해야만 한다. 라고까지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자, 라커룸 얘기하니까 이 장면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거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홍명보 감독이 라커룸에서 이게 팀이야를 외쳤던 이 장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다시 볼까요? 제2의 이게 팀이야 사태가 라커룸에서 번졌다라는 가짜뉴스들을 제가 보긴 했지만 사실 라커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그런 뉴스가 나와도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참 스스로가 민망하다라고 할 만큼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분들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지탄은요. 당분간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졸전 끝에 무승부가 되고 말았고 이것을 지켜보는 이 한국 축구 팬분들의 허탈한 표정이 이 사진 안에 굉장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어제 집에서 보신 분들, 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보신 분들 다 이 비슷한 표정을 짓지 않으셨을까? 저는 심지어 보면서 야, 이거 이러다가 0대1로 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마저 들었을 정도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경기가 시작될 때부터 10년 만에 복귀했다라는 홍명보. 시작부터 굉장히 거센 야유를 받게 됐죠.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명보 감독이 전광판에 뜨거나 경기 중에 나올 때마다 와 정말 이 엄청난 야유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경기 후반 때쯤 보니까 아예 홍명보 감독의 초조해하는 표정이 화면에 잡힐 때마다 현장에서의 이 빗발치는 야유와 우하는 소리들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마 경기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 하는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결국 홍명보 감독은 무조건 승리를 가져오겠다라는 이 계획이 아주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지 않았던 게 다행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졸전도 이런 졸전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11개월 만에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요 6만 관중을 달성하지 못하고 전량 매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5만 9천석 정도 매진이 됐다. 이렇게 제가 경기 중에 방송을 봤는데 그마저도 현장에 가셔서 티켓을 구매해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6만 미만의 관중에 국가대표팀 감독을 향한 야유가 이렇게 심하다니 정몽규 나가라라는 외침도 강했다. 자, 여기 보면은 보이십니까? 뭐 12번째 선수는 11명의 선수와 함께 한다. 뭐 한국 축구의 암흑 시대다. 노빠꾸다. 일진놀이 몽규. 협회는 삼류. 야, 이런 지금 플랜카드가 이번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이게 사실요, 홈 경기이지 않습니까? 홈 경기가 뭡니까? 홈 경기는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원정 경기는요, 가서 비기기만 해도, 와, 정말 경기 잘했다.
라는 극찬을 받는 것이 원정 경기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피파 랭킹이 도대체 몇 위 차이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이 한국의 피파 랭킹은요 20위권과 90위권 70위권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피파 랭킹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그냥 직접적인 숫자로만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브라질과 경기를 해서 비겨도 팔레스타인이 해낸 것보다도 잘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 팔레스타인이 우리나라와 해서 비겼다라는 건 엄청난 성과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최악의 졸전을 펼친 셈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게 어느 정도냐? 홍명보호 팔레스타인과 비긴 똑같은 날 일본은요 중국과 7대 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승. 항상 한일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일본은 이기고 간다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본은요 이 중동 축구도 아니고 일본과 중국 간의 경기에서 이렇게 지금 7대 0으로 대승을 거뒀다? 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참 아쉬운 경기력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선수들이 정말 못한 거냐? 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자, 고개 숙인 손흥민 조심스레 팬들에게 부탁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보면은 고개 숙인 이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 반성해야 하는 경기다. 염치가 없지만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고개 숙인 캡틴 손흥민 선수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마 경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정말 결정적인 슈팅을 날렸는데 골퍼스트를 맞고 튕겨 나오고 이강인 선수가 몇 번이나 팔레스타인 선수들을 제치고 들어가서 정말 골 찬스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어냈는데도 국가대표 팀원들 간에 약간의 미스가 나면서 아쉽게도 그게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정말 결정적인 장면들이 꽤 많았다라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담감과 죄책감은 선수들이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염치 없지만 성원을 부탁드린다. 공격수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에 손흥민 선수도 죄송하다. 5만 원정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 눈을 카메라를 보질 못해요. 홍명보 감독이 야유받았는데 라는 대목에 대해서도 손흥민 선수가 멋쩍게 웃음을 짓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감독님에 대한 탓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강인 선수는 또 어땠습니까? 좌절한 이강인 결국 주저앉았다. 패스하고 슛하고 90분 내내 교체 한 번 없이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서 황금 재능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의 탁구 게이트를 논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오늘은 정말 칭찬받아야 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만들어냈던 골 찬스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결정적으로 골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이강인 선수나 손흥민 선수나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고요. 선수들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개개인의 경기력이요. 팀워크가 좀 아쉬웠죠. 그리고 운이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건 11명 중에 뭐 김민재,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설영우, 뭐 정우영, 황인범 우리나라 국가대표 11명 선수 중에요. 순간적으로 해외파 선수들이 다 들어가 있을 때의 숫자가 6명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해외파 선수들이 60%에서 70%를 차지하는 팀인데 이런 졸전을 펼쳤다. 누구의 잘못이 크겠습니까? 누굴 탓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국가대표 경기장이냐? 홍명보호의 데뷔전을 열린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역대급 엉망진창의 잔디가 충격적이다. 기사를 보면요, 이 데뷔전이 열린 상암 월드컵장의 이 잔디가 엉망이었다라고 합니다.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았지만 슈팅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지만 아쉽게도 골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최근 잔디가 크게 상했는데 휴지기 동안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면서 월드컵의 경기장의 잔디가 정상적인 경기 소화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이전에 있었던 서울FC K리그 때도요. 이 제대로 된 플레이를 못할 정도로 잔디가 최악이었거든요. 잔디 상태가 아쉽다. 팬분들도 좋은 축구를 보기 위해 돈을 내고 오셨는데 상대팀에게도 미안했을 정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선수들이 전부 다 잘했고 그런데 골이 터지지 못했고 졸전이었고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이 선수들이 오히려 내가 마무리를 못해서 비긴 것 같다. 너무 미안하다.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교체 한 번 없이 경기 내내 풀타임으로 뛰면서 최선을 다했던 선수들이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여러분 왜 경질됐습니까? 차범근 감독이 왜 월드컵 시즌 중에 경질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요, 선수보다 감독 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에게 결정적 재량 문제가 크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야 이거 보세요. 팔레스타인 감독이요. 홍명보 감독을 위로합니다. 보이십니까?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훌륭했거든요. 팔레스타인 선수들이요. 종료 휘슬이 불렸을 때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감독이 웃으며 어깨를 다독이고 홍명보 감독은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